네, 이번 주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서 월요일 날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악재죠. 엔화 강세와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이시바 총재가 당선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울고 웃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를 그래서 시장이 좀 집중하는 것 같고요.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2일에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발표됩니다. 2차 전지 어떻게 대응할지도 알아볼게요. 지수 흐름 체크하시죠. 자, 지수 흐름 보시면 지금 일중 저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2613포인트까지 빠졌고요. 니케이도 5% 가까운 급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함께 좀 같이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다라는 시선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매도를 펼치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확대가 됐고 가장 많이 매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기관은 SK하이닉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1% 넘게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765선 지나가며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지수고요. 자, 오늘 좀 중국 쪽 이야기를 해볼 텐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지난주에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홍콩 H지수가 정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열어볼까요? 자, 중국 증시 중국발 호재 그리고 일본발 악재를 좀 한눈에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중국발 호재는 경기 부양책에 환호를 하면서 이 저극단에 있던 투자 심리가 정말 가파르게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준 것이 은행에 대한 재자본화 그리고 소비 중심의 재정 정책. 그 소비 중심으로 좀 재정 정책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소비주,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글로벌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같이 빅컷을 감행하면서 everything 랠리가 아니라 everywhere 랠리, 어떤 곳이든 다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중국 증시와 중국 경기가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냐? 그거는 좀 펀더멘탈 체크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 기업 규제도 계속되고 있고요. 뭐 벤처 자금과 해외 투자가 중국 쪽에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볼 세 가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안이 얼마나 많이 책정이 되느냐, 그리고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나 잡느냐, 그리고 중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동산 정책 효과가 어디까지 개선되느냐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겠고요. 일본 쪽에서는 이시바 신임 총재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 총리로 이제 일을 펼쳐 나갈 텐데 엔화 약세 해소에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그에 따라서 엔화 강세에 따른 지수 급락이 좀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 이번 주에 휴장하고 그다음에 향후 부동산 지표 개선안 여부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주 제가 지난주에는 의류주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오늘 특히 이 소비주 안에서 의류주가 가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요. 필수 소비재도 강했고 배터리와 태양광 테마주도 강했고 그다음에 국경절 이번에 역대급 이동 인구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주, 여행주 다 잘 갔습니다. 국내에도 커플링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이번 주의 흐름을 봐야겠지만요. 일단 상승하는 종목만 오늘 적은 겁니다. 철강주도 괜찮았고 정유도 S-오일이 상승불 켜져 있었고요. 오늘처럼 지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중국 관련 키워드가 붙은 종목들과 섹터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화장품주도 오랜만에 움직였죠. 실리콘투도 5%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한 보시면 애프터에서 이제 의류주를 좀 집중해서 보자. 여기서 뭐 밸류가 좋은 종목들도 있고 주주가치 환원 재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2달 동안 130%나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승코퍼레이션, 감성코퍼레이션, FNF 오늘 다 빨간불이고요. 지난주에 좀 급등 보였던 형제 엘리트는 오늘 반락하는 흐름이긴 한데 여전히 단기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자, 의류주 안에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13%대 급등이고요. 화생 엔터프라이즈도 2% 안팎의 강세인데 일부 상승분을 좀 반납한 흐름이긴 합니다. 여기서 FNF라든지 한세실업도 추가 상승 이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인도량 발표하게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번 연도에 정말 좀 안 좋았습니다. 1분기도 별로였고 2분기도 별로였는데 다시 내년부터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전기차, 신차 판매 효과도 있고 미국과 유럽의 정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3분기,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전망이에요. 열어보시면 많은 증권사에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밝혔고요. 4분기까지도 지켜볼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아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코멘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미국 유럽의 정책 가시성이 뚜렷해질 11월에 반등할 수가 있겠고 이제 대선이라는 정말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이벤트를 뛰어넘고서의 흐름까지 같이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스텔란티스 캐나다 공장이 지금 셀 생산을 4분기부터 시작하게 될 예정이고요. 목표 주가 54만 원으로 상향받았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스텔란티스 북미 판매량 신차 효과가 그 유럽 쪽에서의 판매 부진을 상쇄시켜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유럽 판매가 만약에 내년부터 는다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BM은 이 포드와 SK온 합작 법인에 따라서 NCM 배터리 판매 회복이 기대가 되는데 물론 이것도 수요가 뒷받쳐져야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신차 판매효가 들어가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깔고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의 시세는요. 오늘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상승세 계속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보였지만 아쉽게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낸 모습입니다. 오늘은 셀사나 양극재 보다는 다른 타 소재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강한데 2차 전지도 오늘 시장이 부진한데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만큼 연속적인 시세도 기대해 보시죠.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